네,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에이펙 기후센터 황선영 경영지원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네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에이펙 기후센터에 오시기 전에 국회에서 일하셨다는데 예. 국회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한 아. 12년 정도 있었고요. 예. 예, 그 뭐 비서관, 우리 흔히 아는 또 드라마나 뭐 이렇게 나오는 보좌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정재? 아니 이정재급은 아닌 것 같은. 예, 이정재가 갖고 있는 직업과 같은 직업을 가졌다. 예. 같은 직업. 요즘에 좀 보니까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넷플릭스에 보니까 뭐 퀸메이커인가 예.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이나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지금 요즘에 참 정치하시는 분 다 녹음하고 막 그런 거 만드는데 저 보니까 국회 보좌관 12년 보좌진 12년 근무하셨으면 네. 저 어때요? 좀 국회하고 지금 이제는 아까 기타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예. 기타 공공기관에서 와서 일해 보시니까 좀 성격이 좀 다르죠. 그 국회에 있을 때 제가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예. 이제는 거꾸로 된 입장에서 제가 예. 바라보게 되니까 네.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예. 또는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뭐 갑과 을로 나눈다고 하는데 네. 이제 갑의 입장에 있다가 이제 뭐 속칭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은 이제 서로 창과 방패의 역할이다. 그 창을 갖고 있는 자와 방패를 갖고 있는 자가 뭐 협력할 때는 그게 소중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또 갈등이 일어나면은 서로 이제 한 채 앞도 내다볼 수 없게끔 자기 영역을 내주지 않으려는 또 영역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였든지 또 앞으로 그 해법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거를 그 입법부 국회에서 경험했던 것과 그 공공기관 행정부에서 경험한 걸 분석해 봤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의 기회는 많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뉴스나 드라마나 어떤 그 자극적인 요소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의외로 서로 협업하고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어필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좀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안타까운 생각은 있지만은 국회와 공공기관 또는 행정부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제가 여기 올해 사전 질문지 없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지금 처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에 와서 보니까 좀 다르다. 예. 그러니까 가장 좀 다르다고 느끼신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절차, 행정. 절차. 예, 행정. 왜냐면은 공공기관 또 행정부는 말 그대로 행정이 주가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행정에 대해서는 시작과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다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도 이런 걸 좀 따라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게 하나하나 근거가 남고 기록이 됨으로써 어떤 뭐 나중에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것보다도 만약 일이 잘 됐을 경우에는 어떤 요인 때문에 잘 됐다. 또는 잘못됐을 때는 어떤 요인 때문에 잘못됐다는 게 분명히 파악이 되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반면에 국회에서는 물론 국회 공무원들, 국회 사무처 쪽에 계신 분들은 뭐 다르겠지만은 특히 이제 의원회관에 계신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 어떤 절차라든지 과정을 복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걸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국회도 좀 체계화된 의정 활동이 펼쳐지면은 더 좋은 의정 활동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 계시다가 이제 그 중공공기관 예. 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공공기관, 공기업은 사실 정부의 대리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예. 대신 해주고 있는 그 부분자들이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뭐 대리인 이론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모든 게 뭐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고 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그 과정을 다 기록을 남기고 이걸 누가 집행했다, 이걸 누가 결정했다 예, 예, 이런 게 예. 다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아, 누가 이걸 수립했고 누가 결정을 해서 어떻게 진행했다는 게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예. 상을 주는 것도 명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뭐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가 원인 분석도 명확해진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령 국회의원이 이제 법안을 A라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예. 결과적으로는 발의한 의원 이름만 들어가지만은 예.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떠한 사람이 참여했고 네. 어떠한 절차와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법안에 안 나타나거든요. 예. 발의서에. 아하. 예,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기록을 해서 가령 발의는 A 의원이 하되 이 법안의 어떤 법률에 대한 기초를 작업을 하고 노력을 하고 했던 사람에 대한 이름이 다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욱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예. 아, 그러면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야, 국회도 이거 좀 그 이 현장에 와서 진짜로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예.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현장에 와서 직접 예. 해보시니까 아하, 이 그 행정 현장은 모든 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고 책임 소재도 남는 것이고, 예. 근데 그 다음에 그렇지 이제 특히 입법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의원실에서 발의로 나오니까 그냥 다 모든 게 다 의원 이름으로 나가는데 예. 사실 그 의원님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거나 또 이제 어떤 것을 정책을 제안할 때 같이 어떤 사람들이 협력을 했다. 예, 그렇죠. 뭐 이런 좀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 주 저자가 있고 뭐 교신 저자가 그렇죠. 있고 이렇듯이 좀 그렇죠. 이런 게 좀 표시가 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스텝이 좀 기명이 되면은 예. 더 낫지 않을까. 예. 아, 그렇긴 하네요. 예. 그,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지금. 그런 거 좀 느껴보시니까 좀 그렇게 하면 좀 입법부도 좀 발전이 되겠다 그런 생각하신 거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특히 이제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 법이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또는 옛날에 발의가 돼서 뭐 시행이 되는데 예. 그 당시 이 법이 제정될 때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법이 발의가 되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걸 물으려고 할 때 예. 의원실이라는 게 수시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치 의원 맘이지, 맞아. 예, 뭐 그만두고 들어오고 하니까 또 그 의원이 또 낙선해가지고 현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시 그 의원실에 있던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걸어보면은 예. 그 제가 안 했는데요. 뭐 이런 식의. 근데 만약에 그런 좋은 법일수록 아, 이 당시에 누가 여기에 노력을 하고 같이 고민을 했다는 게 나온다면은 그런 법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죠. 아하, 아, 이거 상당히 이제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현장에 나와보시니까 진짜 피부로 느끼시고 일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 법이 왜 만들어진가? 그때 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조문이 왜 들어가고 이런 문구가 왜 들어간 거야? 뭐 이런데 막상 그쪽에 연락을 해보면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그렇죠.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이라는 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정책이 착안이 됐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하. 그 당시의 상황. 왜냐하면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뭐 개편을 할 때는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인에 대한 그 퀘스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그걸 했던 사람들인데 뭐 찾을 수가 없고 그 분위기는 단지 제안, 요지, 취지만 보고 이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있죠.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요즘 우리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갖고 사회가 지금 완전히 갈등 느끼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간호법, 뭐 의사들 관련 법,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간호법이 통과돼서 간호사협회에서는 막 만세 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의사들이나 다른 의료 직능 단체들은 이제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되다 보니까 그럼 그 간호법이 왜 그렇게 됐는지 간호법에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간호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거 공약사항이다. 근데 이거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법이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가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들한테는 그냥 서로거나 양쪽에서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걸로 들리니까 저도 사실 뭐 이런 말씀 들으면서 막 짜증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네네. 스토리텔링 없이 그냥 핵심만 예. 요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 요점을 갖고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한 게 있다. 좀 아쉬운 게 그거죠.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한치호가 갑자기 상의를 벗고 방송을 한다. 그럼 왜 제가 상의를 벗고 방송하는 거야? 라는 거를 스토리가 쫙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의만 벗고 하니까 보기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제대로 알 수 예, 없다. 맞습니다. 예. 아하. 이게 현장에 또 이렇게 와 보시니까 또 그렇게 또 달라지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관에서 어떤 예. 법이라든지 예산을 국회에 제안할 때는 예. 항상 그렇게 이제 기승전결이 있듯이 예. 스토리를 만들어서 예. 이해하기 쉽게 예. 예. 뭐 설득의 의미도 있겠지만 예, 예.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아니 저 국회에 저도 가끔 가보면 예. 그 의원회 간에 그 무슨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예. 무슨 뭐 정책 토론회도 하고 무슨 뭐 발표회도 하고 막 하고 계시고 거기 보면 또 관련된 그 이해 단체들이라고 하나요? 이 예. 법을 뭐 예. 개정해야 돼, 이 법을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간호법이다 그러면 뭐 왜 그 의료법에서 간호법이 또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되느냐, 뭐 그 안에 들어와야지, 뭐 이렇게 막 하면 서로 각자의 그 이해관계 집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그런 집단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봤죠.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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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니까. 예.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와서 막 치열하게 막 그 의원실에 막 로비를 하나요? 그렇죠. 이게 속담에도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는 뭐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예. 근데 그게 좋게 보면은 절실한 거고요. 절실한 기관이 와서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어필을 하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분야, 사람들을 위한 입법이다. 그런 것도 감별하는 기능들은 국회가 하고 있고 보좌진들이 아주 선수들입니다. 그런 걸 잘 압니다. 예, 그런 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뭐 특정 이해 집단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예. 전체적으로 이제 꼭 국가에 이게 사회에 꼭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된다든가 예, 예.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국회에서 자정으로 알아서 예. 할 수 있었다. 예. 저 아까 창과 방패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예, 예. 예산 심사, 뭐 법안 예, 심사 예.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럼 국회가 예산 심사할 때는 창인가요? 예산 심사할 때는 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정부 기관들은 이제 방패가 되고. 그렇죠. 음.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심의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 확정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 확정권까지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심의와 확정을 다 해버리면 창과 방패를 다 갖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증액 요구 사항을 이제 정부에 얘기하고 정부는 그 증액 사항 또는 감액 사항에 대해서 설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은 끝까지 고수를 해서 원하는 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창과 방패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 어떤 또 정부가 원하는 거를 얘기할 때는 또 국회가 또 디펜스 하기도 하고, 예. 국회가 원하는 걸 얘기할 때는 또 정부가 디펜스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노출된 창과 방패의 역할도 있지만은 그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협업할 때는 또 잘하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예산 심사라든지 법안 심사할 때 결국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돼서 처리가 되는 걸 보면은 결국 여의도나 이제 정부와의 관계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엔 합의에 의해서 대화로서 잘 풀리게끔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요즘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양곡법 같은 거 보면 뭐 통과가 되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거부해서 제의 요구를 하고 예. 제의가 통과가 안 돼서 이제 폐기가 됐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그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양곡법은 이건 좀 문제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야당이 되니까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튼 제가 좀 왜 우리 황 시장 모시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뭐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입장이 좀 틀리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자꾸가 여의도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했는데 기후 정책도 부처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뭐 탄소 중립법은 기상청이 뭐 컨트롤 타워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데 좀 기후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IPCC 보고서도 나왔고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하나된 단일된 목소리, 입장,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기후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부처별로 약간씩 그 부처 논리에 의해서 방어막이 쳐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법에 보면은 그 기후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기상청이 맡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서 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이 분명히 돼 있고 그 작년에 그 태풍이라든지 그 강남 침수 그렇죠. 그런 거 비 많이 봤을 때 왔고, 이게 이제 기후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은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기후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가지고 준비하고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자 의원 화면에 나오는데 이미자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작년 여름에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류 상태거든요. 저 기후 예측 뭐 감시 대응에 대한 법입니다. 이게 지금 빨리 처리가 돼야 저희 센터가 기후 예측 분야에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법들 처리하는데 좀 여야에서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하. 예. 오늘 나오신 김에 그냥 그 우리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그 관심이 많으신 그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이 뭐예요? 기후 변화 감시 예측에 관한 제정? 지금 이 법이 지금 기상법이라고 있는데 기상법 안에 기후에 대한 업무를 군데군데 담는 내용들이 좀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예전에는 그 기상 업무로서 기후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가 처리가 됐는데 지금 IPCC 육체 보고서에서 나오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강화됨으로써 기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빼가지고 전문 법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측이거든. 예측과 대응, 감시 업무. 이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각 국가 기관 또 산업 또 심지어는 각 가정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뭐 막지 못하더라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정확한 예측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법안에는 뭐 기상청이 컨트롤 타워가 어차피 기후 예측에 대한 건 기상청이 컨트롤 타워가 기후와 관련된 법을 기상청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기후 예측을 좀 강화시키는 강화시켜야 된다. 어차피 기상청은 뭐 모든 데이터를 다 우리나라 슈퍼컴퓨터를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기상청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기상청은 뭐 슈퍼컴퓨터가 있지만 가끔 틀려. 근데 그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예측이라는 거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올 확률이 40%인데 60%도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좀 더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좀 아주 좀 정밀하게 좀 하자. 근데 그 데이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좀 해서 에이펙 기후센터 같은 데서 다른 나라 자료도 좀 모으고 우리나라의 데이터도 모아서 예측을 해가지고 좀 전부 다 좀 제공을 해주자. 뭐 이런 취지의 법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예측이 돼야 예측에 따른 준비가 되겠고 준비가 나와야 그 준비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뭐 여름에 태풍 오고 뭐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범람이 되고 그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데 얼만큼 범람이 되고 얼만큼 세게 올 것이냐에 대한 그 예측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확보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그거를 뭐 태풍이 오는 걸 못 오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은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알므로써 준비할 수 있게끔. 아하, 우리 저 황 시장님이 이제 국회에 계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신 지 한 몇 년쯤 되셨어요? 제가 2020년 7월에 왔으니까 거의 한 3년 다 돼갑니다. 아하, 그러시구나. 3년쯤 되셔서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기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시고 또 네. 현장에서 또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도 이제 좀 이제 느끼시게 되고 공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예. 또 국회에서는 그동안 일하면서 이게 좀 부족한 게 있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국회 보좌진들이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예. 보좌진들이 뭐 공공기관으로 이직도 하고 뭐 일반 기업으로도 많이 가고 대관 업무하러 많이들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이게 좋은 겁니까? 저는 뭐 로비하러 가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을 하러 오긴 했지만 예. 이제 다른 국회에 있는 많은 그 선후배 동기들 보면은 국회에 있다가 보좌관 일을 하다가 이제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지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국회에서 몇 년이 됐든 준비된 그 어떤 지식, 또 축적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제2의 인생을 산다.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는 각오로 가셔야지 뭐 1년, 2년 정도 경력 쌓고 뭐 내 스펙 만들고 뭘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차원에서의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로 나가시는 거라면은 조금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나가서 어떤 직업에 대한 또 일에 대한 순기능적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안 좋은 선례들을 많이 남기고 또 갈등과 또 반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되 진짜 직업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어떤 뭐 정치적으로 내가 여기서 경력을 쌓고 뭘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가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반 기업이야 뭐 특채로 가는 거니까 기업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예. 공공기관은 공채로 해서 시험 보고 다 이게 블라인드 채용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블라인드 채용 법이 공식화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블라인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황 실장님 가실 때도 저 면접을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막 면접하고 그랬습니까? 요즘 저도 이제 와서 면접을 보는데 한 반반 정도 내부인 반 외부인 반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공기관 면접 요원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 이제는 기후와 관련된 한 식구가 되셨으니까 예.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린다면 짧게 좀. 예, 기후와 기상은 이제 자연의 영역인데 이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동안의 경험과 어떤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 제가 있는 기관처럼 기후 위기에 맞게 예측을 하고 그 위기를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예측 업무에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서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멀리서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치호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